지금부터 2014년도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준비한 무대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설명회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예술 인력 개발원에 근무하는 장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자리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그 사업 설명회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문화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그 무대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무대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책자에 나와 있는데 간단한 사업 내용은 그 무대예술 전문 인력, 그러니까 쉬운 말로 무대기술 스태프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 무대예술 스태프들을 선발해서 전국 민간 공연장에 파견하고 인건비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설명의 진행 순서는 그 아르코 예술 인력 개발원 원장께서 사업의 개요, 목적, 그리고 취지, 그 사업의 지원 신청 자격, 뭐 지원 내용 등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혹시 저희가 사업 준비하면서 혹시 미진했거나 아니면 궁금했던 내용이 계시면 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사업을 보완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과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예술 인력 개발원 원장이신 양경학 원장께서 본 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설명에 가능하시면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날짜를 이제 좀 요일을 정할 때 보통 월요일 날 소극장들 많이 쉬시고 또 극장이 쉬니까 당연히 스태프분들도 쉬실 것 같고, 다른 날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해보면 뭐 극장에 관계된 그런 행사들은 많은 분들이 평일날은 못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행사가 있어도. 그래서 이제 특히 정했는데 아무래도 뭐 오늘도 저희가 기대한 만큼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오늘 또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가 이제 그 기록으로 남겨서 홈페이지에 오늘 이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주위에 못 보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뭐 더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아르코 예술인력 개발원 홈페이지에 오늘 그 전체적인 행사를 다 기록을 해서 그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제가 이제 사업 설명회 하면서 그 이 사업에 대한 뭐 그 갖고 있는 추진 배경이라든가 내용들, 그리고 지원 신청을 어떻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문화진흥기금을 갖고 지원 사업을 한 지가 4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대부분이 뭐 익히 잘 아시지만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그 창작자들 아니면 뭐 창작에 관련된 그런 지원이었지, 실질적으로 창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 무대예술 전문 인력, 뭐 저희가 통칭 무대 기술 스텝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아르코 예술 인력 개발원이 9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탄생 자체 목적이 원래 무대예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서 그 인력개발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너무나 감개무량하고요. 정말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늘 뭐 오신 분들, 소극장 관계자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아마 이제 무대예술 전문 인력들, 아마 스태프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좀 공모를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도 가능하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런 이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느끼는 겁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에 그 많은 분들을 이 사업에 이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진입 장벽을 정말 다 허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게 기금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올해 한 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그 지원 대상이라든가 공모에 응모하실 수 있는 분은 더 확대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도 지금 이제 스택 같은 경우에는 뭐 무대 기계 장치라든가 또 조명, 음향, 그다음에 무대 감독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잘 참여하셔서 또 좋은 성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바쁘실 테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준비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죄송스러웠으면 앉아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순서가 한 5가지 정도를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3번, 4번 부분이 이제 오늘 사실 설명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뭐 요건 아마 한 5분 내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와 그다음에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소개를 제가 잠시 올리고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 오늘 설명의 주 목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신청 절차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개를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설립 목적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정관상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설립 목적이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저희는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법상 설립된 특수법인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이제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법이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문화예술진흥법이 72년도에 통과가 됐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이듬해에 10월달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술관을 비롯해서 현재 아르코 미술관이라고 지금 여기 계신 곳이 아르코 미술관이고요. 그다음에 저 뒤편에 보이는 아르코 예술극장, 옛날에는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이제 저희 지금 경기도 일산에 있는데요, 고양시 일산에 있는데 무대예술연수회관, 현재는 이제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술자료관 이런 어떤 시설들이 쭉 개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기관 명칭이 바뀌어서 현재 지금 위원회 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미션 아까 읽어드린 사항을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한 거고 저희 비전은 문화예술의 창의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이것이 저희들 비전입니다. 아마 저희 기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이 비전은 계속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 모든 기관들이 이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를 갖고 설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두 11개 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이 이제 저희 기관의 저희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세부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이제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진흥법하고 공연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연법에 보면 국가는 무대예술 전문 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돼 있고 매년 공연예술 진흥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제 각 시도에서 그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창작 인력부터 이런 또 무대예술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들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창작 인력에 관한 사업들은 대단히 사업도 많고 예산도 투입되는 예산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상 무대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은 굉장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네. 저희가 92년도에 무대예술 연수회관이 개관되기 전부터 문화예술 재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그 89년도에는 공연예술 아카데미라고 하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1년 내지 2년짜리 이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간 이제 연출, 연기, 극작가 양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고요. 특히 그 92년도에는 이제 무대예술 아카데미가 개설이 돼서 뭐 무대 기계 장치라든가 또 무대 디자인, 그다음에 조명, 음향, 의상 이런 그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 왔었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2000년대 초에는 중단이 됐고요. 현재는 이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각종 거기 보시는 대로 무대예술과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예술 전반적인 그 창작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지금 현재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작년 말까지 한 20여 년 동안 그 저희 교육을 이수한 인력들이 한 16,549명 정도를 배출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1,000여 명 정도 배출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여기 무대 예술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된 그런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혹시라도 잘 모르셨다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입구에서 그 리플렛도 나눠드렸던 것 같고요.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대예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사업은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무대예술 전문 인력 지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89년도서부터 계속 해왔던 재교육 사업인데, 그 공연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 무대 기술 스태프들을 위한 재교육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두 18개의 과정이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이제 3월 달에 이미 2개 과정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올해 11월 달까지 16개 과정이 저희 문화진흥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공연예술 전문가 시리즈는 매년 뭐 9월 이후에 그 무대 디자인이라든가 조명, 음향, 무대 기술 쪽에 이제 세계적인 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이게 아마 좀 제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니면 아마 초청할 아마 어려운 그런 정도 네임밸류 있는 분들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분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6분이.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토니상들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아마 영화계 거의 아카데미상하고 버금가는 그런 상인데, 여기 오신 분들이 보통 3회 이상을 다 수상한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이제 그 역량이 있는 분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워크숍 3일을 하게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요. 그런데 시간들이 사실 맞질 않으셔가지고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지금 11월 달에 2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좀 섭외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좀 저희가 이제 그 일정 같은 것들을 미리 공지를 드리면 일정을 좀 잘 맞추셔가지고 오시면 아마 개인들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아마 굉장히 좋은 계기가 아마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예술 인력 육성 사업이라고, 아마 아야프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 35세 이하의 공연예술 창작 기획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도 지금 그 내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20명 선정을 해서 해외 연수라든가 공연 발표를 해서 연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창작 기획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그 문화예술 기관 이제 연수단원, 뭐 인턴들을 선발을 해서 올해 한 340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예술 기획 경영 전문 인력 양성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0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으로 총 40명 또 양성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복지 전문 인력으로 100명. 그다음에 이제 무용 분야의 전통 전문 무용소 센터 지원,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기획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 안내를 주셔도 좋고, 또
직접 본인한테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시면 뭐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그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와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회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사업 안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이 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 그 현장에 가능한 의견을 많이 좀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해도 모든 분들을 다 또 만나볼 수도 없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능한 최대한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여서 저희가 이제 공공 재원이 여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 또 현장에서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금으로 이제 지원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우선 이제 올해 저희 이런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그 창작 그 지원 사업들, 그러니까 이제 공연예술 분야의 그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달에 이 저희 무대예술 전문 인력 사업을 포함한 그 다른 사업들을 이제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때 공청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12월달에 지금 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그때 가신 걸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현장에서 뭐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그 이후로 특히 이 사업은 이제 크게 소극장들이 대상이 되시고 또한 이제 파트가 바로 무대예술 전문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 수렴을 이제 2월달에 뭐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그런 간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초안으로 이렇게 된 어떤 사업 계획들 같은 경우를 그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정 보완을 지금 거쳐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1월 20일 그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그 전국에 이제 등록 공연장을 500석 미만에요. 등록 공연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수요 조사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문 그 수요 조사 기관에 이거 의뢰를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 했는데 모두 이제 128개 처에서 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이 지원 사업에 설계하는데 절대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 내용은 제가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조사를 한 이제 모두 전화 설문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모두 이제 6가지를 저희들이 여쭤봤었습니다. 그 무대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지원 사업이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된다면 그런 인력을 파견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 만약에 파견을 받을 의향이 없다 그런다면 사실 이런 지원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렇다면 그런 파견을 받을 그런 또 파견이 또 될 그런 전문 인력들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파견이 되어서 극장에서 할 업무의 범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세부 분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월 인건비 수준인데 그 저희가 이제 기금도 부담을 갖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실제로 이제 이걸 파견을 받는 분들이 또 지나치게 또 급여가 또 높아서는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월 인건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요새 기금 지원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금액의 다관은 있지만 그 해당 이제 기금을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의 일부분 또 분담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담 비율들 6가지를 저희가 조사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 설문에 의해서 조사를 마쳤고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무대예술 인력 지원 사업이 저희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는가 하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저희가 12월 달에 공청회를 했다고 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인지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반 정도 한 50%에 조금만 못 미치는 분들이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모른다고 나오셨고요. 아마 지금은 이 프로테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겠죠. 그 당시에는 그 이런 어떤 그 뭐 사전 설문조사도 거치지 않은 바로 이제 전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인지도는 많이 나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을 이제 수요 조사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파견받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80% 이상이
파견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런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졌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자격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래서 그 80% 이상이 이제 실무 경력이 3년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3년 이상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1, 2년은 약간 좀 좀 초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조금 약간 그 무대예술 전문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도 이제 여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무 경력 3년 이상으로 저희도 이제 자격 요건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3년 이상이 38% 이상으로 나와서 거의 80% 정도가 이제 3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파견을 받으면 소극장에서 그럼 어떤 일을, 아까 이제 업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무대 조명 음향인데, 실질적으로 순서는 조명이 가장 이 수요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쪽에 디자인을 하는 게 한 34%, 그리고 이제 셋업이라든가 공연 보조가 한 33%, 각종 시설 및 기자재 관리가 23%였고, 나머지가 뭐 미미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이런 관련된 그 분야의 디자인 작업들, 그다음에 셋업 및 공연 보조, 그다음에 시설 및 기자재 관리가 아마 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무대예술 전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여러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수요가 있는가 보니까 이제 한 60%, 59%가 무대 조명 분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음향, 무대 기계 장치, 나머지가 공연 기획, 뭐 기타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한 인력이 아마 조명 스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 인건비 수준에 대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135만 원이 이제 가장 최소였고요. 그다음에 최대는 이제 233만 원인데, 전체 평균을 해봤더니 173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73만 원. 그래서 저희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제 적정 임금으로 지금 이제 제시한 부분은 1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모두 보신 대로 그 무대예술 사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그다음에 파견 받을 의향도 조사, 그다음에 자격 기준, 업무 범위, 그다음에 이제 무대예술 전문인들의 분야들, 그다음에 월 인건비, 이렇게 6가지를 조사를 했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사업 계획 설계에 절대적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바로 정말 그 수요 조사에 있어서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밝혀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한 거였습니다. 예. 아까 저희 뭐 옆에 앉아 있는 저희 담당 팀장이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은 이런 소공연장이 하나의 대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대예술 전문 인력들, 또 하나가 이런 소극장이나 이 전문 인력 말고도 현재 이제 소극 공연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뭐 공연을 하시고 그러시려면 아마 뭐 창작 단체들도 그렇게 또 예산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무대 스태프들을 아마 이렇게 갖춰갖고 아마 들어오시기가 대단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소공연장에 이제 배치된 인력이 그 창작에 같은 도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저희는 이제 이런 공연장이나 전문 인력뿐만이 아니라 창작 단체들도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소공연장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 아마 이 무대 예술 전문 인력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못하면서 운영하시는 그런 소극장이 꽤 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뭐 창작 여건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공연 작품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무대예술 전문 인력들은 이런 현장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또 확보를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경력 개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소극장 파견해서 그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머물지는 않고, 이 인력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자질이 향상되고 전문성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르코예술 인력개발원의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1년 동안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마 이 분야의 최고의 이 강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멘토로
멘토로 그러니까 활약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일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선발된 인력에 대해서 1년 내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도 나중에 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우선 사업 내용 뭐 간략하게 제가 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대기술 스텝, 무대기술 전문 인력을 선발을 합니다. 참고로 이 무대기술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용어는 공연법에 이 말이 처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은 뭐 스텝 이렇게 불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대 예술 전문 인력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냥 그 테크니션으로서 좀 자기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좀 한정짓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아마 국가에서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예술 전문 인력, 무대예술 기술 스텝을 무대예술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법에 도입을 하면서 조금 이제 창작 인력과 버금가게 그 하나의 어떤 그 창작의 영역으로 이 인력들을 좀 이렇게 레벨을 아마 격상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무대 기술 스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무대예술 전문 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무대예술 전문 인력을 선발을 해가지고 모두 500석 미만의 민간 공연장 등에 배치를 하고요.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 및 배치 인력은 10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 개시 시점부터 내년도 2월 달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공고가 나가서 4월 달에 이제 공연장이라든가 배치한 인력을 한번 선발을 해서 저희 기대로는 5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2월 달까지는 약 10개월 정도 이 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추진 절차가 되겠습니다. 모두 이제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1단계는 지금 오늘 이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날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이제 4월 중에 공연장 이제 심의 선정을 하고요. 이제 선정된 그 공연장 명단을 저희가 4월 중순에 공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대예술 전문 인력이 요 단계에서는 하실 일이 없고 요 2단계에서는 이제 공연장, 소극장 500석 미만의 소극장이 2단계에는 이제 신청도 하셔야 되고 뭐 선정도 되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3단계 때는 이 저희가 이제 공연장 명단을 공지를 하게 되면 이제 무대예술 전문 인력들 이제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그 공고를 보시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실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 명단 공지된 것 중에 나는 첫 번째로는 이 공연장을 가고 싶고 두 번째는 이 공연장을 가고 싶다고 하는 1지망, 2지망을 써서 내시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3단계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4단계 때는 그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공연장과 배치될 인력들이 모두 상호가 이제 매칭이 되게 되면 매칭이라고 하는 게 선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4월 하순경쯤에 공연장 관계자와 또 무대예술 전문 인력들에 대한 사전 뭐 워크숍을 통해서 이 공연장 관련된 각종 이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5월 초에는 이제 공연장이 배치돼서 실제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5단계는 이제 창작 지원 활동을 수행하시고 또 각종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직무 교육에 연중 참가를 하셔야 되고요. 또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가 또 이제 상시 진행이 되는 이거는 모든 그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성과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아주 그 전문 인력들에 대한 운영이 아주 탁월한 그런 공연장에 대해서는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돼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지는 나중에 저희가 검토가 되면 나중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6개 단계로 진행이 돼서 우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업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아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 소극장으로부터 이제 그 지원 신청을 받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고 이제
공연장 심의와 선정이 되면 또 저희가 이제 공연장 명단이 공지가 되고요. 그 전문 인력들은 그 명단 소극장의 명단을 보시고 본인이 1지망, 2지망으로 해서 이제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공연장과 인력을 상호간 매칭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교육을 시켜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런 게 되겠고요. 내년 2월 말에 이제 성과 보고서를 내시고 또 아주 우수한 그런 공연장에 대해서는 그 인센티브를 줄이는 이런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이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여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공연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연장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 이제 세 가지인데요. 객석 규모가 500석 미만의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연장 등록을 필요한 공연장. 그 다음에 공연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 공연장. 그런데 이제 거기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 미등록 공연장은 사실상은 이 사업에 그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한국 그 사단법인 한국 소극장 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대학로 미등록 공연장 등록 전환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입구에 그 한 장으로 돼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게 있죠. 아마 이게 3월 하순까지 아마 지원 신청을 받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현재 미등록 공연장이지만 이 사업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고 선발이 된 공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미등록 공연장인데 여기서도 선발이 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올해는 저희 프로그램에 등록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 여기라면 해당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 공연장이 이제 그 상업적인 그런 작품들을 운영하는 쪽은 저희들이 좀 가능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지원하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세 번째를 집어넣는데 아마 여기 오신 공연장은 뭐 다 해당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공연예술 창작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공연장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요건들을 충족하시는 공연장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원 분야는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모두 4개 분야입니다. 무대 조명, 무대 음향, 무대 기계 장치, 무대 감독 이렇게 4개 분야가 되겠고요. 이제 자격은 현재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가 첫 번째가 해당이 되시고요. 그런데 뭐 소지자가 또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무대 조명이나 음향, 기계 장치는 이 국가 자격증에서 운영을 합니다만은 무대 감독 같은 경우는 이런 장치를 자격증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뭐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조명, 음향, 기계 장치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지만 또 자격증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예술, 무대 기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가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시면 이 프로그램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3년, 그러니까 2011, 12, 13년 요 3개년 동안에 5작품, 그러니까 5개의 작품 이상의 공연 작품에 참여한 실적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지원하는 항목은 무대예술 전문 인력의 월 급여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이제 1인당 월 급여액 180만 원이고요. 저희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은 180만 원 중에서 170만 원을 기금으로 지원하고요.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공연장 주가 부담을 하시는데 이 10만 원만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력을 채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거는 이제 모든 어떤 인력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장 주가 부담하는 요게 아마 저희가 한 20만 원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만 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80만 원인데 기금에서는 170만 원 그리고 공연장주가 10만 원 그리고 4대 보험료를 공연장주가 부담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사항이 굉장히 뭐 관심이 있을 사항이 됐을 텐데 한 개 공연장에서 총 2명 이내 그것도 뭐 한 분야에 2명이 아니고요. 2개 분야에 각 1명씩 해서 총 2명까지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무대예술 전문인의 지위 여기 파견되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지위는 그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년도 2월 달이 되겠죠. 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요. 이분이 담당하실 업무는 크게 뭐 2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 및 기자재 관리 업무, 그다음에 공연 진행 및 감독 관련 업무가 되겠고요. 당구장 표시가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중요하게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파악을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견 받은 인력들을 단순한 그 사무보조라든가 행정보조 등 잡무로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파견받은 인력들을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그 인력들을 다시 그 아마 지원 취소가 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반드시 이제 무대예술 전문 그 인력에 부합하는 그런 업무를 부여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조건은 그 4대 보험 가입 필수고요. 그다음에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뭐 업무 특성상 또 그 무대 전문인의 어떤 희망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0개월을 지원해 드립니다만은 해당 공연장에서 계속 뭐 상근을 시킬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1년 만근을 할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당 공연장에서 부담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무대 예술 전문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 개시 전, 그다음 사업 직후 해당 공연장 관계자, 그다음에 무대 예술 전문인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사업 성과가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연간 계속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이 무대예술 전문인들이 어떤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결국 뭐 무대 예술인들이 자질이 높아지면 결국 그 부분은 뭐 공연장한테 그대로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이 전문 기관과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중에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4월 전에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연도 중반에 계속 이제 그렇다고 뭐 많은 그 시간을 여기 교육 프로그램에 할애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마 5월부터 바로 실제로 근무가 시작이 되면 아마 그렇게 또 시간이 이제 여기에 교육 시간에 많은 또 할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마 연도 한 서너 차례 정도에서 아마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파견받은 그 인력들은 공연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공연장 주께서는 많이 이제 어떤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보고서 제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 공연장도 정해지고 또 무대 예술 전문 인력도 이제 매칭이 끝나게 되면 워크숍 가질 때 설명을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문 인력 특히 전문 인력은 매월 그 소정의 이제 양식에 한 달 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그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마감된 그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저기 문화예술위원회가 이 많은 인력, 그다음 많은 공연장을 저희들이 혼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뭐 그만한 저희들이 인원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공동으로 지금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한국 소극장협회 하게 되는데 소극장협회하고 이제 뭐 관련된 어떤 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 많은 좀 지원을 받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인건비를 이제 집행하는 그런 절차인데
모두 이제 3단계에 걸쳐서 됩니다. 첫 단계는 그 급여를 그 지급하는 그 주체가 그 물론 이제 계약하는 주체는 당연히 그 소극장과 이제 해당된 전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급여는 그 소극장 공연장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월 급여 지급액 및 관련 내역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소극장협회에서 공연장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나갈 급여는 얼마고 4대 보험료는 얼마다. 그러면 이제 이 소극장에서는 해당되는 소극장에서는 그 금액을 이 한국소극장협회에 그 부담된 금액을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이 소극장을 저희들이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4대 보험료 계산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소극장에 가뜩이나 지금 인력이 없으신데 거기엔 또 뭐 이거 계산하는 또 행정 인력을 두셔야 되고 또 세무서 신고하고 엄청나게 번거로워서 저희가 이제 이 소극장 협회하고 그동안 많은 이제 업무 미팅을 가지면서 이런 방식이 좋겠다. 그래야지만 이제 소극장들은 뭐 어차피 뭐 금액은 이제 뭐 그 해당된 인력한테 당연히 금액은 나갈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그 급여 계산하고 뭐 또 보험료 계산하고 또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 이런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좀 약간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인력들을 이제 뭐 그거는 저희들 같은 행정기관들이 뭐 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요 1단계, 2단계를 둔 이유는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극장을 저희들이 많이 배려한 차원에서 그 1단계, 2단계의 이제 집행 절차를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단계는 당연히 이제 소극장 협회에서 이제 그 소극장들이 입금을 한 그 급여액과 4대 보험료를 갖다 이제 다 처리를 하시고 이제 전문 인력들한테 이제 지급을 하고 실제로 그 소극장 협회에서 이제 관련된 뭐 보험료도 납부하고 또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공고가 나가서 그 공연장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래서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이제 서류 심사를 당연히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공연장이 등록 공연장인가, 미등록 공연장인데 그런 대학로 미등록 공연장 전환 사업에 또 선정된 곳인가, 그리고 또 어떤 지나치게 이렇게 상업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공연장인가를 보고 이제 아무래도 뭐 경쟁이 붙을 때니까요. 우선은 사전제 서류 심사를 해서 1차로 그 이제 좀 해당되는 단체들을 걸러내고 이제 사계 전문가로 구성이 된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심의 기준은 그 저희 나눠드리는 이제 지원 사업 안내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 인력의 경력 개발에 좀 그 소극장이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우선은 이제 전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효과가 있는가, 아마 세 가지 정도쯤이 될 텐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다 높은 그런 역량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부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선발된 인력과 이제 공연장 상호 매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공고가 나가게 되면 그 이제 무대예술 전문 인력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지망, 2지망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그 이 자격 조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 자격 조건에 우선 부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그 전원 다 인력 풀 안에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지금 뭐 1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자격 요건에 구비하신 분들이 뭐 한 400명 된다. 그럼 400명 자체가 이 무대예술 전문 인력 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쓰신 이제 1지망, 2지망 해서 지금 이제 해당된 공연장과 저희가 이제 이 쓰신 이제 1지망, 2지망 그걸 봐서 거기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연장이 우선 원하는 인력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시켜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전문 인력도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일지망과 또 해당된 인력하고 딱 부합하면 좋은데 이제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제 공연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인력들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해가지고 더 매칭을 시키는 이제 후속적인 작업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능하면 그 1주망, 2주망에서 모두 다 이렇게 저희는 매칭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중복이 된다. 만약에 이제 1주망 어떤 공연장에 대해서 뭐 한 명이 아니라 4명, 5명이 막 지망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공연장하고 협의를 해서 공연장이 가장 원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드려야 되겠죠. 예. 아마 이 부분은 뭐 저희 아마 예상하고 조금 약간 더 많을 수도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공연장이 원하는 인력을 배치해 준다는 부분은 기본적인 전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주 월요일 날 사업 공고는 저기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aruco.or.kr 네이버에 저희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2군데 홈페이지에 공고를 냅니다. 그러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접수를 4월 10일 한 12일간 정도 받을 텐데 사실 더 많이 이거를 받으면 좋은데 사실상은 지금 5월 1일 날 이제 배치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렇게 지금 공고 기간이 사실상 좀 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고 나서 뭐 소극장 그 협회하고 공동을 해서 그 관련된 이제 소극장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좀 뭐 유선이 됐든 뭐가 됐든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거기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원 신청 마감은 저희가 4월 10일 날 하게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오후 6시까지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걸 접수를 하기 때문에 가령 오후 6시가 넘어서 1분, 2분 아예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이때 또 많이 몰리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뭐 최소한 그날 당일날이라 그러면 뭐 한 오전 정도쯤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만약에 이제 이게 임 밖에서 막 몰리게 되게 되면 좀 약간 과부하 걸려가지고 이 18시에 딱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에 좀 여유를 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6시라고 하는 시간에 이건 철저히 이게 좀 지켜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예술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신청 및 접수 일정은 대상 공연장 선정 결과 발표 후에 별도로 요거는 이제 공지를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이제 제출 서류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제출해 주셔야 할 게 3가지입니다. 지원 신청서는 별도로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등록증 4번,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4번은 필히 3가지는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임대차 공연장 운영하시는데 임대 또는 뭐 이런 해서 운영을 하고 해주신 분들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4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대예술 전문인은 이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자격증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직무 관련 분야의 자격증 4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분야에서 참여한 공연 목록 및 증빙 자료인데 이 부분은 이제 유인물로 된 실제로 인쇄가 된 공연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또 공연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또 간혹 공연 프로그램에 본인이 그 공연에 참여를 했는데 간혹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당된 단체라든가 공연장 주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연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연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공연 프로그램에 본인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고 한 그런 분이 계시면 공연 사실 확인서를 극장주 또는 그 단체의 대표한테 받으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의사항은
여기 전화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760-4665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그 예술인력 구성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주셔서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네, 우선 제가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고요. 예, 지금 한 제가 설명드린 지 한 50분 정도쯤 됐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한 10분 정도 쉬시고 질문을 할까요?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55분이니까 4시 5분에 저한테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좀 생각을 해주셨다가 4시 5분에 다시 모여서 그때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제 설명회 같은 경우에 보통들 보면 이제 주최하는 측에서 뭐 100% 모든 거 다 확정해 놓고 이제 요식 절차로 거치는 보통 공청회들이 많이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내주 월요일 날 공고를 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혹시라도 오늘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아까 제가 이거 사업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나름대로 좀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뭐 이쪽에 모든 것들을 다 100% 꿰고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또 아주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도 의문 사항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 신청 자격부터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실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정말 굉장히 주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 다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신청 자격 자체를 뭐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심사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시니까 혹시라도 이제 여기 뭐 다 해당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 설명회를 이 바쁘신 와중에 여러분들 모시고 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또 조금 더 고려해 줄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주시면 저희가 이제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마이크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저는 한성대 입구역에 있는 극장 봄이라는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차재성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 무대 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 너무 이렇게 목마른데 샘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소극장을 운영하면서 너무 작게 시작을 하고 어렵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극장 주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무대 전문 인력입니다. 뭐 조명을 한다든지 음향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예술 작품을 참여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 극장을 운영하고 뭐 공연 뭐 해서 극장을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저희 극장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극장주나 그 극장에 관련된 사람이 다른 극장에라든지 아니면 자기 본 극장에 이 전문 인력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일단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이 무대 예술 전문 인력이라는 분들의 대부분 보면은 무대 감독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무대 감독 하시는 분들은 조명도 어느 정도 3년 이상 하셨고 뭐 무대 예술도 어느 정도 하셨고 무대 디자인도 하셨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음향도 하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무대 감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각 모든 장르에서 뭐 조명도 갈 수 있고 무대 감독도 갈 수 있고 음향도 갈 수 있고 이러는데 이게 복합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무대 예술 전문 인력이 음향도 지원할 수 있고 조명도 지원할 수 있고 뭐 무대 감독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소극장의 극장주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극장주는 무대예술 스텝으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극장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사업에 다른 극장에 저희가 이제 무대예술 전문인력으로 파견으로 신청을 해도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불가능할 것까지는 없는데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에 파견되는 인력은 상근 인력이에요. 상근 인력. 그러니까 물론 일반 회사원들 같이 뭐 9시 땡 출근해가지고 이러지는 않겠죠. 물론 근무는 이제 공연에 맞게 하겠지만 상근 인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극장주로서 해야 될 그런 업무의 영역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만 안 된다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만약 극장을 갖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뭐 다른 사람이 뭐 전체 다 그 경영을 할 수 있다든가 그렇다면 별 문제 없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극장이 어떤 극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극장주로서 그런 의사결정할 부분들이 많고 많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상근자로서 두 가지를 이제 겸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심사하는 과정에 가점 받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가 그 무대 감독의 예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사람이 조명도 제가 응모를 하고 음향도 응모를 하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거 가능하겠죠. 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뭐 자격증을 조명도 갖고 있지만 기계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저희는 한 개 공연장에 자기하고 한 명만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만약에 공연장이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이제 뭐 조명에도 좀 뭐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음향에도 갖고 있다. 근데 공연장 입장에서 나는 막 이 사람 음향 쪽에서 택하고 싶다. 그러면 뭐 조명 쪽은 오히려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유능한 인력을 가져가는 그런 꼴이 되겠죠. 제가 보기엔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지원할 때 아예 그러면 카테고리가 나눠져서 지원. 그렇죠. 당연히 카테고리가 나눠져서 돼 있겠죠. 그 부분은. 그 하나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4대 보험 쪽에 약간의 좀 걸릴 수가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극장 주이면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이제 또 그 근로자의 되면 4대 보험을 납부하거나 뭐 이런 관계도 있어서 그 관계가 아마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서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소극장 자체가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면 뭐 어떤 커다란 대형극장에서 기계 장치만을 다룰 수 있거나 아니면 조명 디자인만 하거나 그런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좀 아주 심도 있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조명도 좀 알고 음향도 좀 알고 무대를 좀 아시는 분이 소극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아까 말씀하신 섹터는 좀 그 갈라서 신청을 받고 접수를 받고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자격증이 없는 무대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뭐 조명 분야만 해서 조명 분야만 이게 딱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연에 참가한 실적들을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지금 소극장에 맞는 인력들을 좀 이렇게 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명보아톨에서 조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극장에서 지금 뭐 감독급이 아닌 밑에 이제 인턴이라고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서 나오는 저희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있고 사실 뭐 한 130만 원 이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 우리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저걸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5월 달부터 시행이잖아요. 4월 며칠부터 뭐 공고가 난다고 하시는데 12월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필요가 없다가 한 6월 달에 만약에 여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스텝이 더 필요하다가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2월 말에 내년 2월에 그게 끝이 나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극장에서 그 180만 원의 그 월급을 못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또 나가야 되거나 여기서 더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또 새로운 사업 이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을 거기 또 투입시키고 이런 사업이신가 그게 궁금해요. 그 현재 그러니까 이제 인턴급인데 한 130만 원 정도 받으면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사업 자체는 가능하면 저 100% 이렇게 다 신규 인력들이죠. 신규 인력들이 다 이제 풀로 다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극장에게 지원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그 기존 인력들하고 또 이게 충돌하는, 또 이 사업하고 충돌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좀 고민을 한 부분이, 그러면 기존의 이 무대예술 전문, 그러니까 이제 이 물론 이제 자격 요건에는, 신청 요건에는 다 부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합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다면 소극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무대예술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기존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저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다만 이제 뭐냐면 130만 원을 받았는데 130만 원을 주시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사업에 부합하게 이제 그 충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부분, 저희도 이제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지원 사업들이 다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말고도 저희 그 예술인력개발,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런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창작 그 인력들도 그렇고, 또 이제 기획 인력들도 그렇고, 사실 무대예술 전문 인력은 사실 올해 처음 시작이 되는 것들인데, 거기도 다 공이, 이 사업들은 다 1년 미만의 사업들입니다. 1년 미만에.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인력들을, 왜냐하면 그 이제 단체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1년 동안 힘들게 사람을 잘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새로운 사람 그 이듬해에 정말 그 유능한 인력이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자기네들이 선발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통상들 그 계속 이렇게 그 이듬해에도 그 인력들이 그대로 그 단체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일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면 이게 이제 퇴직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이제 부담을 할 각오가 돼 있으셔야겠죠. 그렇지 않다라면 현재 그 원래 그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년 상근을 하게 되면 정규 인력으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같은 이제 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다 빠져 있는 사실 딜레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전부 다 1년 미만으로 저희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리드맨 시어터라는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규하라고 합니다. 그 아까 좀 어디 가셨네요. 근데 저도 생각하기에 소극장이 보통 열악하거든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스태프보다는 경험이 좀 있는 인력들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저도 극장주이긴 하지만 제가 무대 감독 역할도 하고 공연에 따라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극장과 관련돼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제 무급으로 도와준 후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공연을 진행하다 보면 공연에 수익이 나야지 인건비를 줄 텐데 항상 공연을 하면 마이너스고, 또 그렇다고 마이너스 된다고 극장을 안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그런 친구들이 혹시 이번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다만 그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년 이상의 경험치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서, 혹시 그런 자격 기준에 있어가지고 어떤 한 극장에서 좀 오랫동안 도움을 줬던, 그리고 그 같이 했던 인력들이 그런 부분에 연동할 수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저희 극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무대 인력보다는, 왜냐면 솔직히 조그맣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경험만 있다면. 근데 저희 극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기획자가 필요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극장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모든 것들, 솔직히 무대보다는 무대 이면에 있는 것들이 극장 주라든지 연극인이나 공연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탁을 드리자면은 이번 사업에 혹시 공연 기획자를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예를 들면 뭐 공연장 같은 경우도 500석 미만이 아니라 뭐 사실 더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그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좀 사전 조사를 하고 또 현장에 이제 의견을 듣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실 뭐 여기 600석으로도 끊을 수도 있고 550석으로도 끊을 수도 있는데 딱 이제 요거 뭐 요 그 바운더리 안에 넘쳐가지고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공연장도 아마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대예술 전문인도 사실상 그 뭐 자기가 이제 해당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뭐 3년, 4년, 5년이 걸려도 해야 될 그 성취도, 완성도가 1년 만에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개인의 이제 능력에 따라서 그렇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공공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 스탠다드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좀 그 우리 사업을 이제 설명하면서 모두의 좀 장황스럽게 길게 이 사업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아마 그때 선생님 아마 여기 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뭐 그리고 또 여기 또 소수 의견이시게 되면 또 여기 또 반영이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까도 이제 여기 실무 경력이 1년 미만도 분명히 보면 1년 이상 그다음에 3년 미만도 19%가 있었으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충족을 못 시킨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 우선 이제 무대예술 전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은 있으나 현재 지금 자격 기준에 아마 해당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 4월 10일까지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아마 공고 나가는 데는 아마 좀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 기획자 부분은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지금 이 공연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극장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거 말고 그 기존에 이 단체들이 이제 기획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 인력들 뭐 단체라고 하는 걸 뭐 소공연장도 넓게 보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좀 새로 지금 검토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그 창작 단체들이 실제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 지금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획 인력들 그런 쪽에 지금 지원 사업을 일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럴 때 거기에 소극장도 지금 포함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지금 이 무대예술 전문 인력 지원 부분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신규 사업으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이 소극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 기획 인력에 대해서 한번 좀 포함이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예, 저는 창원 표현공간에서 온 이재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희 같은 지방에서는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뭐 예술 강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은 중복이 안 되니까 뭐 사업을 되게 많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일자리 창출 사업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이 공연장에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무대 기계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시설이 제대로 안 받쳐져 있는 공연장이 지역에는 좀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제 자격 요건에 봤을 때 이제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소극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 해서 여쭤봅니다.
하나는 일자리 사업이냐인데 이 부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자리 사업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그 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해서 쭉 등록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중 혜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지하고 있어서 시스템도 뭐 일무화 시스템 그래가지고 등록하게 돼가지고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막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수단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은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요 저희 무대 예술 전문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현재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향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갈 때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문화부라든지 협의 과정 속에서 일자리 사업에 등록될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올해 현재까지는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복의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사업을 판단하죠. 일자리 사업 가지고 중복을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에서 시설에 대한 문제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신청서에 시설 현황 이런 거는 다분히 받을 거고요. 그거는 그 지역 사정이나 심사위원들의 구성 자체에서 뭐 그것이 소극장인데 뭐 대극장의 시설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그 소극장에 맞거나 그 기준에 맞고 그 지역의 형편상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서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 속에서 반영이 되거나 참작이 되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소극장협회 이사장입니다. 아까 설명 주신 대로 이 사업을 많이 이제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눈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500석이라는 얘기도 법적으로 500석 정도면 실제로는 중극장 이상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500석 이상 이하를 소극장으로 법적으로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500석이라는 기준이 생긴 거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고민을 같이 했을 때 중요했던 건 이게 이 사업명이 아니라 원래 스텝뱅크였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자격이 있는 분들을 무작위로 100분이고 200분이고 뱅크 말 그대로 뱅크화해서 서울이고 지역이고 필요한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멘토를 통해서 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더라고요. 뜻은 좋으나. 그래서 여러 지금 이 인력개발센터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 나온 안이 이를테면 극장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이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저희 소극장협회에서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건 첫 수울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원장님도 그러시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아직 좀 불비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더 커질 수 있고 수혜받는 극장 또 수혜받는 스태프들도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까 잠깐 그런 말씀도 원장님께서도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었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텝만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극장만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또 이걸 통해서 예술 단체들이 극장에 왔을 때 필수적으로 요즘은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뭐 음향이랄지 또 무대랄지 또는 조명이랄지 여러 가지들을 조금은 그런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그런 지원, 소극장으로서는 극장 운영에 조금 전문적인 관리와 이런 것들, 또 스태프분들한테는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100분 정도겠지만 올해는 100명이지만 100명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 결과가 좋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이게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더 궁금한 말씀 보면 그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뭐 이야기는 하시고 또 아니면 중간에라도 자꾸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 사업이 좀
올해는 일단 잘 이렇게 연착륙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좀 더 넓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하시는 모든 거를 해결하기는 저는 지금 센터에 저기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겠지만 올해 아마 이렇게 잘 시행이 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100% 만족은 아니시겠지만 많이 좀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페르소나의 비밥이라는 공연의 제작부 직원입니다. 그 지원 신청 자격란에 순수 공연 예술 창작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공연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나치게 상업적인 공연장은 제외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지나치게가 어디까지인 건지. 일단 저희 그 문해진흥기금 자체가 목적 자체가요. 순수 예술 창작 지원에 한정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목적이고요. 다만 생각하실 때 그냥 지금 현재 어떤 뭐 구체화시켜서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심의 과정 속에서 심의위원들이 좀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고 저희가 지금 거는 어쨌든 그 상징적으로 나오는 저희 문해진흥금의 역할 그분에 대한 역할을 감지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현재 뭐 그 부분들은 나중에 그 저희가 맡은 제일 중요한 것은 500석 미만의 민간 소극장일 것, 등록 공연장일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디든지 공연장이나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공연장 등록증도 원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원하고 있고 이거 사업자 등록증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세금과 관계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라고 해서 완전히 뭐 매표형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 문해진흥기금 자체의 역할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신청 받고 나서 그것은 심의 과정 속에서 심의위원들이 조금 더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포항에서 온 최일령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네,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각 분야에서 전국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할 텐데 다행히 저희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컨택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뭐 서울이라든지 뭐 타 지역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저희 극장과 이제 매칭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180만 원이라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이 급여를 가지고 상근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미혼자 같으면 좀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 급여 가지고는 그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극장이 이제 저희 극단이 활동을 쭉 해오면서 제가 대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있어서 극장을 딱 완료를 해놓고 대표직을 이제 물러나서 그 일들을 또 이제 단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하고 같이 연극을 해왔던 그 쭉 연극을 해왔던 그분이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증빙 자료 부분에서 그분은 실제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이제 그러한 증빙 자료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품이라든지 뭐 진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역할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도 실제적인 역량은 있지만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증빙 자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구제 방법이 없는지 뭐 여쭙고 싶습니다. 포항의 인근에 그 거주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그쪽이 고향이라든가 그런 데면 이제 뭐 180만 원이라도 충분히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타지에서 매칭이 된다 그런다면 뭐 집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우선은 뭐 저희가 지금 그럴 경우에 추가로 이렇게 뭐 더 지원한다든가 그럴 계획을 사실 갖고 있지는 못하고 하여튼 좀 해당 지역에 많은 이렇게 홍보가 좀 돼서 그런 식으로 좀 매칭이 될 때 저희가 이제 매칭할 때 작업이 공연장은 공연장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이번에는 뭐
네, 아마 지방에서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게 전부 다 뭐 수도권이 다 휩쓸어 가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저희가 이제 이 뭐 지원심의 구성할 때도 그렇게 구성하지도 않을 거고, 당연히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당연히 할 겁니다. 하겠지만 정말 운이 좋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이 매칭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해당 인력이 좀 미래를 좀 내다보고 좀 다소 좀 어렵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은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극장주께서 조금 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는 게 1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꼭 10만 원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마 170만 원 이상을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이제 증빙 자료 부분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지금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PPT를 띄워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증빙 자료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 있으면 아주 엑설런트한 거고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를 이제 공연 사실 확인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연장에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막 공연장 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작품을 했었던 단체 대표자들, 아마 그 두 분한테는 그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부분은 충분히 관련된 분들하고 이제 의견을 했는데, 이것도 제3, 제4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있다 가능하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 이 증빙 자료로 그걸 인정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뭐 좀 말씀해주신 또 다른 제3, 제4의 방안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그 극장에서 했던,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극장이 등록된 극장이 아니고 공연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극장에 관계되는 그분들의 어떤 서명, 그러니까 그 확인서 이런 것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극장의 대표 대표. 우선 대표 그렇겠죠. 대표 부분이 확인하면 가능할 예.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보니까 이제 저희도 왕왕들 보면 그 프로그램에 이제 모든 크레딧 관련된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있죠. 저희들 행사하는 경우도 놓치는 게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일반 공연 단체는 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럴 부분을 어떻게 도대체 구제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연 사실 확인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극장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창작 단체들이 아마 받으면 저희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방침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연법상의 그 자격증에 그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의 이제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있습니다. 예. 공연 음향 감독이 됐든 무대 감독이 됐든, 물론 소극장에 그런 것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연법상의 자격증에 있어서 공연사실 확인서를 쓸 때는 꼭 극장 공연 단체장이나 혹시 극장 주가 아닌 그 업무의 담당 책임자가 그걸 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신청서 받을 때 충분히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있지만 모든 공문서에 있지만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제 전제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유도리 있게 좀 허용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체장이라든지 뭐 극장주가 혹시 만약 생존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책임자로서의 그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신청서를 그렇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북촌 창호극장에서 온 김유경이라고 하고요. 그 공연장 자격 요건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그 지원 자격 요건에 공연법상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도 아직 그 공연장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공연장 등록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참고사항에 보니까 대학로 미등록 공연장에 등록 전환 사업 대상이 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또 대학로 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안에 이게 준비가 돼서 신청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신청 접수가 된 상태까지 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해도 거기까지가 편의가 봐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공연장 등록 신청서를 낸 것까지가 확인이 되면 아직 뭐 심사가 뭐 과정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기간에 이 공고 지원 사업 기간에 포함이 되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심사 결과 발표가 안 나면 저희가 접수한 것 걸로 확인이 돼서 신청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마 먼저 저희 소극장 이사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예, 그 법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극장은 50석 미만 극장이요. 그 내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 북촌창우극장 같은 경우는 소극장협회 회원극장이고 아마 여러 차례 등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전해드렸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요, 회원이죠. 북촌창우는 저희 회원극장이죠.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소극장협회. 근데 등록을 안 하셨죠, 지금까지. 저희가 쭉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국가 지원 사업은 필수적으로 공연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게 기본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전이나 이런 것들의 최소한의 담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로 이걸 귀찮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대학로 지구는 일단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은 특히 종로구는 그 워낙 많은 극장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건물이 극장으로서의 비상구랄지 전기시설이랄지 방염의 문제가 없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구청에 그렇게 올려져 있는 경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북촌창우극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마음만 먹으시면 일주일 안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빨리, 지금부터 빨리 그냥 어떤 극장이든 공연장 등록은 무조건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저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허 대표님께 빨리 하라고 그러세요. 내일 당장.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북구에 있는 소극장 유기사에서 온 박민서라고 하는데요. 저희 극장이 저희 극장주는 사실상 그 부산 북구 소속이고요. 저희는 이제 문화소통 단체 숨이라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 극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 운영비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게 지원 대상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 민간 공연장이라고 전제한 자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을 전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 어떤 지자체에서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이 아니고 그 위탁을 통해서 단체가 그 공연장을 위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운영주로 임대차 개념으로서 저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위탁 계약서 같은 게 있을 거죠. 예, 그 위탁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첨부해서 하시게 주시면 신청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명을 하는 이창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다름이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공연 작품으로 계약을 하는 스태프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10월 달까지 계약을 지금 되어 있고 10월 달에 계약이 만료된다. 그러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 지원 사업에 저도 신청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는 상근, 아까 계속 저희 원장님이나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 자체는 공연장에 상근하는 사람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상근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의 창작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 주고 있는 전문 인력을 바라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인력 풀에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거나, 그리고 또 그 향후에 있을 때 이제 그것이 뭐 공연장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수도 있다면 고려는 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전제 11월 달부터 근무를 전제로 저희가 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당장 그거를 선발할 수 있는 과정은 좀. 11월 달부터는 있다면 그 전에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건지, 제가 이제 계약이 끝나도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신청이라고 하는 건 저희 저기 인력으로 신청하시는 거죠.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네. 저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우리 사업 말미에 보면 그런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오늘 지금 거기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장님도 그렇고 장기환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는 그런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이게 100명의 100개 극장한테만 이게 뭔가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아까 지금 포항을 말씀하시고 부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서울에만 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에 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광주라고 한다면 거기에 몇 분들이 그 극장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있는 다른 극장까지도 뭔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면 그런 것에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뭐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전부 커버할 수 없는 지금 첫 단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거나 또 지금 여기 교육 사업에 특히 주안점을 많이 두고 계세요. 1년에 몇 차례 뭐 1박 2일 교육이랄지 멘토를 해서 그러한 안들을 자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극장하고 자꾸 도출을 하려고 하는 의지라는 것. 오늘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설명드린 것 이상으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만 운영을 하면서 좀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프로젝트 박스의 신상훈인데요. 그 자격 기준에서 무대 스태프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무대 기술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 중에서 자격증 상급 이상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 3급은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다 상급을 딸 수 있잖아요. 지금 자격 요건상에서. 그런데 그 상급을 따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 분들의 그 실력이나 이런 걸 어떻게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저희 극장에서 그분들을 배치를 받아서 썼는데 그분들이 뭐 자격증만 있고 아무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상급 이상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슨 뭐 3년 이상의 그 현장 경력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미니멈인 거죠. 미니멈. 이분들을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무대예술 전문 인력 풀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공연장이 선정이 되게 되면 1지망, 2지망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선발권은 상당 부분 공연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실적으로 활동할 그것이 공연장이거든요. 공연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사전에 그 공연장이 선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물론 자료들도 준비를 할 거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뭐 저희 이제 같이 공동 운영하실 이제 소극장 협회 이사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분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이게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뭐 3일짜리 프로그램, 하루 프로그램, 뭐 1년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한 거에 기대치에 못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처음부터 그냥 내쳐버릴 이유는 없는 거죠. 결국 이 사업 자체도 처음에 뭐 3급 이상의 자기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100명 안에 선발이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장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같이 1년 동안 키우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4월 달에 교육도 시키겠지만 중간에 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100명에 대해서 다 멘토링을 할 거예요. 멘토링. 예,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처음에 초기에 출발할 때는 조금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레벨업 시킬 그런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 여기에 그 지원 사업 안내서에 저희 담당자 있고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전화하십시오. 그냥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뭐 한 2시간 가까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나중에 문의해 주시고요. 하여튼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의견 주시고 또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